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던 초기 세계 증시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행, 항공, 정유 등 전통적인 경제 활동에 기댄 업종은 줄줄이 폭락했는데 비대면 서비스와 바이오 업종 등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당시 이걸 놓고 세계 증시가 재편되고 있다, 재구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국내외 증시가 백신 완성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희망에 전통의 강자들이 다시 부상하고 신흥 강자들은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최근 증시 상황과 함께 이런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까지 전문가와 다뤄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부터 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나스닥이 꽤 올랐습니다만 이번 주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다우 지수의 뚜렷한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인 이유로는 화이자의 백신 임상 3상 소식이 큰 영향을 끼쳤겠습니다만 이게 바이든의 당선도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확정이 되고 또 말씀하신 화이자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주에만 무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8% 정도 뛰었습니다. 예. 굉장히 높게 뛰었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가면서 변하면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가 먼저 전해진 초기에는 이제 원래 정상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은 소위 경기 순환주,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 가격이 뛰는 그런 자동차나 항공기, 에너지 주가가 상당히 뛰었고 예. 그 반면에 온라인 비즈니스 혜택을 본 아마존이나 구글은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모든 민간인한테 공급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라별로 차등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비슷한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의 상승과 코스닥의 하락, 이 정도로 이제 추세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상승세야 뉴욕 증시와 비슷하겠죠. 항공이나 정유 같은 전통의 경기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른 것 같은데 코스닥은 왜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파이자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이후에 그 코스피는 어제만 해도 1.4%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0.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큰 주식인 은행과 증권주와 그리고 기계와 항공 같은 주식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온라인 비즈니스의 우리나라 대표 주자들인 그 네이버랑 카카오톡은 이틀 연속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의 수익률이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요. 우리 증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좀 끝나는 모양인지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11월 들어서 개인들이 거의 하루 이틀 정도를 빼놓고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우리나라 올해 주식시장의 모양새가 이전과 다르게 작년 10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팔고 있고 개인들은 꾸준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서 매수세로 돌아서서 10월에만 1조 4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였습니다. 네. 반면에 그 동학개비로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와서 거의 4조 이상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좀 더 기다려봐야 진짜 이유가 밝혀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3월 이후에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결국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퍼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예상이 강화되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본 증시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11월 들어서 일단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쉼없이 올랐고요. 이게 버블 붕괴 초기였던 199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어지간한 증권사 HTS의 1991년도 자료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오래된 네. 기록을 깨고 있는 중인데 일본 증시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잘 우리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피해가 컸고 일본 국민들과 정부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다고 보여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안심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동경 도만에도 하루에 3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저의 백신 개발 소식이 상당히 일본에는 희소식이고 네. 일본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일본 대표 증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가 어제 기준으로 25,349를 기록해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 증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게 일본 경제에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전에 1991년에 버블이 붕괴될 때는 부동산 시장이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아베 집권 이후에 주식 시장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호황을 가져간다면 일본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아베 총리는 물러났습니다만 그의 성과가 이제야 좀 나타난다. 이렇게 그런다고 봐도 볼 수가 될까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외환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수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정확하게 1,110원을 딱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는 1,11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2018년 12월쯤에 이제 1,110원 아래를 기록한 이후에 장중 기록 기준으로 그때 이후 처음인데요. 뭐 바이든 당선인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게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많아진 달러가 달러 값을 싸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갈 거다까지는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원화를 둘러싼 국내 국외 상황을 보면은 원화가 강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에서 달러화를 가져와서 팔고 우리나라 원화를 사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개선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네. 뭐 9월에만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보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국내적인 중요한 요인에 더해서 말씀하신 바이든이 아마도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와 그리고 통화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달러화 약세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 경제와 수출이 너무 빨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10월 수출 증가율은 거의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랑 그 연동이 상당히 높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위안화 강화가 우리나라 원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좋아진 데 더해서 우리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출이 좋아져서 화폐 가치가 뛰어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수출이 안 좋거든요. 특히나 우리 수출 기업들이 1,1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 마감장 때 기록한 게 딱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원화가 강세되는 상황,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수출 기업에 좋지 않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미국에 수출을 해도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 달러화 가격이 미국에서 오르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아주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천연 자원이나 원유는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알려진 거와 달리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면 환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더 좋아지는 기업에는 더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우리 수출 기업이 견딜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지노선이 중요한데요. 네. 아마도 달러당 1,050원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수출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이런 원달러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마감한 1,110원과 비교해 보면 한 60원 60원 정도 남아 있는 여유가 셈입니다. 건데 뭐 최근에 뭐 하루에 10원씩도 떨어지는 게 환율이라 뭐 언제 이거를 깰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시가 백신 덕분에 꽤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개발연구원 그 국책연구기관이죠 KDI가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아니라 내년에 크게 반등할 걸로 예상됐던 성장률의 상승 폭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내년의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건데 이게 화이자의 백신 발표 이슈가 반영이 안 된 보고서로 보이거든요. 이게 반영이 됐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 말씀하신 KDI의 경제 예측이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사실 제일 권위를 갖는 경제 예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정교한 모형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KDI가 내년에 원래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상을 했다가 3.1%로 하향해서 수정 예측을 하였습니다. 네. 반면에 올해 성장 예측은 마이너스 1.1%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 KDI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우리 주요 무역 대상국인 유럽이나 미국의 일반 시민들한테 접종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또한 대량 생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차 팬데믹이 확대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는 수출이 꽤나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11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9월이나 10월은 뭐 작년과 조업일수가 달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업일수 변동이 거의 없는 11월 같은 경우는 10일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을 봤을 때 좀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예. 반면에 내수나 투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11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초에는 수출이 작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1등, 2등의 수출 품목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석유화학이 3등 수출 품목인데 이것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 골고루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출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것과 다르게 어제 발표됐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 여전히 뭐 하루 이틀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좀 회복이 느린 모습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연말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때 연말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함께 조언해 주실 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지금 3달 정도, 2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예측하던 V자 반등은 거의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4분기에 경제 성장을 이어가려면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수출에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이든 당선자가 처음에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서 글로벌 무역을 늘리는 걸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화 약세를 계속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돼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 미미하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3분기보다는 작지만 1% 정도의 성장은 전분기 대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4분기 좀 회복을 해서 내년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